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넌 무능한 직원이야. 당장 나가. 그는 내 사직서를 탁자에 내동댕이치며 마치 회사에 은혜를 베풀듯 말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해고하세요. 그는 몰랐다. 내가 이 회사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나는 이 제35살, 우아하고 침착하며 전략적인 여자다. 침묵이 권위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 하지만 10년 전 나는 달랐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복사기와 자동 판매기 사이에 끼어있는 좁은 칸막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의자는 삐거덕거렸고 컴퓨터는 느렸으며 명패조차 비뚤어져 있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이 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 회의에서 제안을 내놓아도 무시당하고 나중엔 더 큰 목소리의 남자 동료가 그 아이디어를 반복하는 걸 지켜봐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회사에서 여자로서 살아남는 법을 일찍 배웠다. 침묵은 생존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수수하게 차려입고 너무 예에 바르게 웃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적은 봉급에 만족하는 여자. 그들은 점심시간에 주주명부의 모든 이름을 공부하는 나를 보지 못했다. 재무이사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 시작한 걸, 그가 커피를 더 마시고 농담을 덜 하는 걸로 알아챈 나를. 자만심이 부풀고 동맹이 형성되다 산산조각 나는 걸 속삭임 속에서 관찰한 나를. 나는 모든 걸 기록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매번의 무시, 가짜 미소, 수고했어, 아가씨 라는 오만한 말투. 원한 때문이 아니었다. 정밀함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의 인정 따윈 필요 없었다. 지렛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지렛대는 시간을 요했다. 회사가 상장되자 나는 첫 움직임을 시작했다. 작은 투자. 눈에 띄지 않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만큼. 그러고 또 하나, 또 하나, 누군가 공황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울 때마다 나는 조용히, 집요하게 사들였다. 상사가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갈 때 나는 주주 보고서와 주가 추이를 분석했다. 그들이 퇴근 후 파티에서 웃을 때 나는 복도에서 듣고 있었다. 그들을 체스 말처럼 연구했다. 어떤 이사의 자존심이 약한지, 어떤 이사회 멤버가 서로를 은밀히 미워하는지, 누가 은혜를 갚아야 하고 누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그들이 경력을 쌓는 동안 나는 더 큰 걸 쌓고 있었다. 통제력을. 느렸고 외로웠으며 지쳤다. 아무도 없는 그 좁은 칸막이에서 울던 밤들이 있었다. 약해서가 아니었다. 기다림의 무게가 무거워서였다. 내 능력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승진할 때 소리 지르고 싶은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미소 짓고 메모하고 그들의 상승을 지켜보며 추락의 타이밍을 재었다. 그들은 내 침묵을 복종으로 봤다. 나는 그것을 무기로 봤다. 보이지 않음은 강력한 위장이다. 특히 조용한 인수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34살이 되자 나는 회사 주식의 90%를 모았다. 90%. 권력은 내 손에 있었지만 여전히 조용히, 전략적으로 기다렸다. 꼭대기에 부패가 퍼지는 걸 지켜봤다. 새로운 사장, 그의 시끄러운 목소리와 더 큰 자만심을 지켜봤다. 처음엔 매력적이었다. 회의에서 자기라고 부르고 결정할 때 나를 잊어버리는 타입. 나는 그걸 내버려뒀다. 그의 오만한 결정 하나하나가 내 복수를 더 달콤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사직서를 탁자에 내동댕이 치며 무능한 사람 따윈 필요 없어. 나가 이라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을 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칸막이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가 통제한다고 믿는 모든 것의 열쇠를 쥔 여자였다.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다가올 일을 알았으니까? 주주총회, 직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 자리. 여기까지 온 건 운이 아니었다. 그건 창업주 김 회장님 덕분이었다. 그의 이름이 모든 벽에 새겨진 이 제국을 세운 사람. 대부분이 그를 두려워했다. 날카롭고 직설적이며 무섭게 정밀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걸 봤다. 그는 강력할 뿐 아니라 피곤했다. 가짜 인간들, 아첨꾼들, 예스맨들에게 지쳤다. 그래서 나를 알아봤을 거다. 나는 그를 아첨하지 않았다. 인상 주려 애쓰지 않았다. 그냥 열심히, 조용히, 일관되게 일했다. 어느 날 그는 내 책상을 지나가다 파일을 떨어뜨렸다. 내 부서가 아니었지만 열어보고 오류를 고치고 모두가 놓친 걸 한 페이지 보고서로 썼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내 눈을 보며 물었다. 이름이 뭐였지? 그 후 나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폐쇄된 회의에 불렀다. 직함 때문이 아니었다. 명확함 때문이었다. 다른 이들이 못 보는 걸 봤으니까? 그는 회사의 뼈대, 위험, 유산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죽음을 알았을 때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직함이 제국을 세우지 않아. 소유권이 해 의자를 쫓지 막 왕관을 쫓아 그는 내게 투자 기회를 줬다. 자선이 아니었다. 도전이었다. 작게 시작해. 하지만 시작하고 무슨 일이든 사들여 나는 그랬다. 다른 이들이 승진을 쫓는 동안 나는 지분을 샀다. 추가 수입마다 생일돈, 크리스마스 보너스, 인상분. 반은 임대료, 반은 소유권. 나는 커튼 뒤에 조용한 건축가가 됐다. 그들은 조직도에서 인정받으려 싸웠다. 나는 기반을 다시 썼다. 어떤 이들은 나를 순진하다고 했다. 회사가 너를 소중히 안 하는데 왜 투자해? 물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사회는 가장 큰 목소리에 답하지 않아. 테이블 주인에게 답한다. 김 회장님이 돌아가시자 나는 조용히 애도하고 더 샀다. 새 지도부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회사를 리브랜딩하고 경험 많은 직원을 해고하며 인플루언서와 버즈워드로 대체하느라 바빴다. 그들 게임을 하게 내버려뒀다. 나는 동맹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에 노트북과 미소로 참석했다. 조용한 충성심을 쌓고 전략적 우정을 맺었다. 적절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내 지분은 자랐다. 10%, 25%, 51%, 결국 90%. 나는 여성처럼 무시당하는 이 제국의 그림자 여왕이 됐다. 여전히 기다렸다. 권력이 타이밍 없이면 소음일 뿐이니까. 새 사장, 이 사장은 최악의 리더였다. 시끄럽고 무모하며 끈을 쥔 사람들을 못 보는? 그는 내 이름을 몰랐다. 배울 생각도 없었다. 그에게 나는 10년 전 조수였다. 내가 남아있는 건 갈 데 없어서라고 봤다. 하지만 진실은 부패의 깊이를 보고 오만의 한계를 보려 남았다. 그는 주주들에게 거짓말하고 자금을 잘못 관리하며 아첨꾼들로 둘러쌌다. 그는 자신을 불가침이라고 믿었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 권력은 소음을 끌어당긴다. 이 사장이 새 CEO로 발표되자 방안이 전기처럼 지직거렸다.
그는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다. 비싼 양복, 큰 말투, 눈에 미치지 않는 미소. 모든 악수가 연기였다. 모든 연설이 광택났다. 하지만 표면 아래 나는 봤다. 진짜 권력을 소리 지르지 않으면 못 알아보는 불안한 남자. 그는 구원자처럼 사무실을 활보했다. 회의는 공연이 됐고 데이터는 그를 아첨하는 이야기로 왜곡됐다. 전략 세션은 자아 축제가 됐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가 구조를 재배치하고 옛사람들을 밀어내고 자신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걸 지켜봤다. 그는 내 눈을 본 적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만난 첫날, 그는 휴게실을 지나갔다. 나는 내 시간의 재물을 검토 중이었다. 그는 멈추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 깜짝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느라 내 파일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날부터 습관이 됐다. 회의에서 작은 찌르기, 뒤집힌 칭찬, 고의적 무시. 그는 내 말을 중간에 자르고 마케팅 녀석의 화려한 차트로 내 데이터를 덮었다. 나는 고치지 않았다. 실수를 싹해 내버려뒀다. 그가 왕놀이를 하는 동안 나는 그의 제국이 기반부터 썩는 걸 지켜봤다. 그는 나에게 주니어 분석가를 배정했다. 업무량 관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했지만 의미는 넌 혼자서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 였다. 그는 모욕이라고 봤지만 나에겐 또 하나의 신호, 붉은 깃발, 균열이었다. 주니어 분석가는 날카롭고 굶주렸으며 나처럼 과소평가됐다. 회의에서 속삭였다. 왜 이렇게 대우받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짜 질문은 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믿을까? 였다. 이 사장의 오만은 부풀었다. 무모한 거래를 하고 빠른 승리를 위해 모서리를 잘랐다. 내가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무시했다. 어른 전략으로 가자. 고마워, 나는 모든 걸 문서화했다. 고자질이 아니었다. 패턴이 중요했다. 그는 공포와 특혜의 문화를 쌓고 있었다. 이사회는 보지 못했다. 일시적 팽창된 숫자, 반짝이는 카리스마, 속빈 리더십을 봤다. 나는 일찍 노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럼 또 같은 문제의 다른 버전으로 대체될 뿐이었다. 이건 펼쳐져야 했다. 나를 조롱하게, 안전하다 느끼게, 불가침이라고 믿게. 그가 나를 무시할수록 나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힘을 얻었다. 모든 모욕이 내가 쌓는 벽돌, 모든 무시가 다가올 불꽃에 열려. 그는 나를 농담이라고 봤다. 그게 가장 웃긴 부분이었다. 작게 시작됐다. 여기서 초대 누락, 거기서 이메일 무시. 그러다 제거, 조용하고 계산된. 어느 아침 캘린더를 열었다. 내가 몇 년간 이끈 주력 프로젝트가 사라졌다. 설명 없이 재배정됐다.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물었더니 눈을 피했다. 이 사장님이 내부 감사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내부 감사? 구석에 처박는 멋진 말 운의 보고서는 코멘트 없이 반송됐다. 데이터 승인 요청은 만료될 때까지 방치됐다. 회의에서 그는 통찰을 묻고 내 말을 중간에 잘랐다. 그만 들은 것 같아. 고마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메모하고 필요할 때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는 더 이상 여기 없어. 주마다 그는 소나귀를 조였다. 이사회의 매력적인 미소를 날리고 돌아와 나의 결정 폴더 접근을 박탈했다. 주니어 직원을 전략회의에 초대하고 나를 빼놨다. 어느 오후 그는 내 전략을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다. 그대로 내 말, 내 지표. 슬라이드 폰트조차 안 바꿨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권력 역학이 조작됐으니까? 그는 미묘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나를 굴욕줬다. 헤드라인 안 될 종류. 하지만 예상보다 깊게 배는. 너무 조심스러워 리더십 팀 앞에서 말했다. 우리가 가는 속도에 느려 누군가 웃었다. 나는 동의하듯 고개 끄덕이며 앉아 있었다. 아프지 않은 척 그날 밤 집에 가 문을 닫고 침묵이 나를 때리게 했다.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어두운 소파 끝에 앉았다. 음악 없고 불빛 없고 그냥 가슴에 둔한 아픔. 천장을 보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천천히, 조용히. 약함이 아니었다. 모든 걸 참는 피로였다. 회사에서 늦게 남던 모든 밤을 생각했다. 마감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던. 리더십을 옹호하고 미션을 믿고 요구 이상을 주던. 이제 내가 세운 건물의 유령으로 줄어든. 주먹을 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무게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래 더 날카로운 게 형성됐다. 결의. 하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준비했다. 일어나 책상으로 가 개인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기록, 영수증, 타임라인, 이름, 모든 것. 그들은 내가 추적할 만큼 소심하다고 봤다. 끝을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순간이 오면 놓치지 않을 거다. 침묵이 내 무기가 됐다. 두려움에 숨는 게 아니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종류. 나는 들리려 애쓰지 않았다. 환영받지 않는 회의에 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가까이 듣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비꼬는 말, 퉁명스러운 무시, 부적절한 코멘트, 모두 문서화. 비밀번호 폴더를 만들고 컴플라이언스라 이름 지었다. 안에는 승인 없는 이메일 스크린샷, 정책 초과 예산, 서명 없이 서둘러 처리된 인보이스. 그는 빠르고 자신만만하게 무모했다. 나는 더 똑똑하게 움직였다. 그가 비틀거릴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다. 어느 오후 그는 이사회 검토 없이 예산 2배의 공급자 계약을 승인했다. 나중에 주니어 어소시에이트와 웃으며 말했다. 열린 사무실 너머로 들릴 만큼 크게. 어소시에이트가 나중에 속삭였다. 규칙 안 지켜요. 불가침이라고 생각해. 오 불가침? 그 단어가 머릿속에 메아리치며 또 하나의 PDF를 저장했다. 직원들이 균열을 알아챘다. 그의 성미가 더 자주 폭발했다. 팀 리드가 보고서를 하루 늦게 제출하자 모두 앞에서 찢어버렸다. 다른 인턴은 프레젠테이션을 공개적으로 조롱당해 그만뒀다. 그들은 이제 더 속삭였다. 나에게가 아니고 나 주위에서. 시간 문제야. 커피 머신 근처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모두 불태우고 있어. 여전히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부드럽게 미소 짓고 이에 바르게 고개 끄덕이며 책상으로 돌아가 폴더를 키웠다. 밤늦게 사무실이 비면 나는 남아 일하지 않았다. 접근 로그, 구매 승인, 정책 위반을 지켜봤다. 각 실수 카탈로그, 각 타임스탬프 저장, 각 실족 그의 것, 각 파일 내 것 서두르지 않았다. 대면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의 논쟁이 아니었다. 증거, 타이밍, 정밀함이었다. 나는 장기전을 할 줄 알았고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았다. 분기 검토는 오전 9시 정각으로 잡혔다. 그는 모두가 오게 했다. 주니어 직원, 팀 리드, 내 이름도 모르는 인턴. 방에 들어서며 긴장감을 느꼈다. 모두가 내가 모르는 걸 아는 듯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항상 알았다. 그는 런웨이처럼 들어왔다. 넥타이 느슨하고 소매 걷고 자신만만한 미소. 미소가 결과를 결정했다고 말하는 듯 회의는 형식일 뿐 나는 테이블 끝에 앉았다. 항상 그랬다.
모두를 볼 수 있게. 오늘은 모든 걸 보고 싶었다. 프로젝터가 켜졌다. 첫 슬라이드, 일반성과 지표. 둘째, 놓친 기회. 셋째, 내 이름. 그는 소리 내 말하지 않았다. 나를 돌아보며 침묵이 무게를 짊어지게 했다. 나는 눈 깜짝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러자 그는 시작했다. 넌 여기 오래 있었어. 천천히 걸으며 나 빼고 모두와 눈 맞췄다. 하지만 경력이 재능은 아니야. 나는 조용했다. 그는 계속했다. 내 팀 숫자가 약해. 내 이니셔티브가 결과를 안 내. 리더십 안 보여. 그냥 자리 차지하는 사람. 그는 잠시 멈췄다. 어떤 이들은 불편하게 몸을 꼬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기울여 테이블에 손 짚고 크고 분명히 말했다. 넌 리더십 제목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건 뺨 때리기 같았지만 눈 깜짝하지 않았다. 더 나쁜 걸 느꼈고 들었고 생존했다. 그를 봤다. 그 순간 그는 내가 이미 끝낸 게임을 이기려 애쓰는 걸 깨달았다. 그는 똑바로 서서 연습한 대사를 뱉었다. 넌 해고야. 즉시 효력 방 안 모든 눈이 나를 향했다. 충격, 호기심, 동정. 나는 쇼를 주지 않았다. 미소 지었다. 가짜 아니고 신경질 아니고 화 안 내며. 열걸음 앞을 본 침착함. 천천히 일어나 재킷을 바로 하고 빈 노트패드를 들었다. 알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애원하지 않았다. 논쟁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그가 뭔가를 끝낸다고 믿는 동안 나는 그가 모르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할 터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그에게 침묵을 즐기게 했다.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으로 본다. 조용한 사람이 무지하고 무관하고 버려질 만하다고. 하지만 침묵은 가장 똑똑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날 건물을 바로 떠나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가 차에 앉아 핸들을 봤다. 슬픔이 아니었다. 충격도 아니었다. 그가 돌아가신 지 5년을 떠올렸다. 창업주, 아무것도 없이 회사를 세운 사람, 모두가 나를 투명할 때 봐준 사람. 나는 영광스러운 조수로 시작했다. 대부분 커피 타고 캘린더 정리했지만 그는 다른 걸 봤다. 내가 있을 자격 없는 회의에 앉게 해줬다. 다른 이들이 내 존재를 비웃을 때 내 의견을 물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멘토링했다. 스프레드시트와 관리뿐 아니라 권력에 대해. 진짜 권력은 조용해.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움직여라고 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불렀다. 피부 창백하고 손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했다. 책상 너머 밀봉된 봉투를 밀며 말했다. 내가 가면 열어. 그 전엔 안 돼? 3개월 후 열었다. 안에는 공증서한과 문서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넌 그럴 자격 있어? 이제 이 회사를 내가 지켜. 그는 그의 지분 대부분을 나에게 넘겼다. 조용히, 합법적으로, 취소 불가하게. 트러스트, 블라인드 홀딩스, 장기 옵션으로. 완벽하게 실행됐다. 헤드라인 안 됐다. 필요 없었다. 이사회가 그의 사후 화려한 CEO를 임명하려 애쓰는 동안 나는 이미 통제권을 가졌다. 조용히, 전략적으로 90%.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순간이 오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그날 회의실에서 해고당한 순간. 그게 바로 그때였다. 그가 조롱할 때가 아니고 비하할 때가 아니고
그가 이겼다고 믿을 때, 그때 침묵이 말할 때였다. 차 좌석에 기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대시보드 잠긴 칸을 열고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가장자리 다른. 창업주의 글씨는 여전히 날카롭고 의도적이었다.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다. 자신을 상기하려. 넌 유능할 뿐 아니야. 미래야. 때가 오면 테이블 자리를 테이블 전체를 뒤집어 편지를 조심히 접었다. 핸들을 집어들었다. 이사회에 전화할 때였다. 도움을 요청이 아니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나를 해고한 남자는 나를 오판한 게 아니었다. 그가 통제한다고 믿는 회사의 대주주를 해고한 거였다. 그게 다음 몇 줄을 아주 흥미롭게 만들 터였다. 그들은 복수는 차갑게 먹는 게 최고라고 한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교정이었다. 그날 저녁 잠들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술조차 따르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두꺼운 바인더를 펼치고 전화를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 날카로운 본능과 더 날카로운 양복에 신중한 남자. 상황을 많이 설명 안 해도 알았다. 때가 됐나? 물었다. 됐어. 몇 시간 내 편지들이 작성됐다. 모든 아이에 점 찍고 티에 획 그었다. 다음 이사회. 대부분 나를 거의 몰랐다. 연례 회의의 인사 이상으로. 그들에게 나는 배경 형식이었다. 하지만 내 소유권 공식 통지를 받자 전화가 왔다. 어떤 이들은 과거 무시를 사과하려 했다. 어떤 이들은 다가올 걸 앞지르려 했다. 사과 필요 없었다. 표가 필요했다. 이메일 보내고 옛 동맹 깨웠다. 창업주를 존경하던 조용한 동지들이 지지를 보냈다. 은발에 피곤한 눈에 나이든 이사 한 명이 부드럽게 말했다. 항상 왜 후계자를 안 골랐나 궁금했어. 이제 알겠네. 그건 그녀가 아는 이상이었다. 사장이 유리 사무실에서 자신만만하고 오만하게 잠든 동안 나는 폭풍의 테이블을 차렸다. 그는 내가 사라졌다고 봤다. 부서졌다고. 하지만 그는 내가 필요 없는 직위를 해고했다. 나는 그가 얻지 못한 걸 해고할 터였다. 법적 통지가 나갔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됐다. 정관상 72시간 통지 필요. 나는 73시간 줬다. 회사의 복도에 파문이 퍼지는 걸 지켜봤다. 이메일이 날아다녔다. 속삭임. 중간 관리자들이 패닉. 어떤 이들은 나에게 전화하려 했다. 다른 이들은 감히 안 했다. 사장은 하루 더 무지했다. 골프 치거나 자아를 부풀리는 시끄러운 거래를 하느라. 그걸 가지게 내버려뒀다. 다가올 건 소음이 아니었다. 정밀함이었다. 내 성명을 직접 썼다. PR 필터 없고 법적 완곡 없고 진실만. 날카롭고 깨끗한 진실. 창업주가 세운 회사는 비전, 규율, 존중으로 이끌려야 해 허영이 아니야. 그는 제국을 세웠고 나는 그 미래를 신뢰받은 마지막 사람. 이제 그 신뢰를 지킬 준비가 됐다. 더 이상 침묵, 변두리 안에 이건 전쟁이었지만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다. 체스였다. 나는 내 퀸을 움직였다. 그는 이틀 후 총회 소식을 들었다. 법무팀이 아니고 이사회가 아니고 엘리베이터에서 속삭임을 들은 인터넷에서. 그는 크게 웃었다. 동요 없이. 그녀 비웃었다. 허세야. 다른 일자리 찾았겠지? 어딘가 서류 정리 이사들 앞에서 말했다. 그들도 웃었지만 더 조용히. 공기가 바뀌었다. 느껴졌다. 뭔가 어긋났다. 웃음조차 공허할 만큼.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긴급총회가 뭔지 몰랐지만 내 이름이 붙었다. 그게 충분했다. 사람들은 다시 나를 봤다. 무관심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방 안 가장 조용한 사람이 등 뒤에 칼을 쥔 걸 깨달은 듯 그는 체면을 유지하려 했다. 추가 회의, 더 많은 통제, 인위적 자신감으로 명령. 하지만 통제는 시끄럽지 않고 자신감은 땀 안 난다. 그는 땀 흘렸다. 그는 배증했다. 무모한 결정. 내가 키운 부서를 취소하고 예산을 게임처럼 베었다. 여전히 통제 중이라고 증명하려 내가 무관하다고. 하지만 절박함엔 냄새가 있고 모두가 맡기 시작했다. 주니어 직원들이 복도에서 속삭. 매니저들이 눈 맞추지 않았다. 사기는 가라앉는 배처럼. 바다가 안 들어오는 척 여전히 그는 활보했다. 웃었다. 내가 허세라고 믿었다. 그는 주주 레지스트리를 보지 않았다. 이사회 이메일 확인 안 했다. 책상 봉투조차 안 열었다. 그런 남자들은 경고를 읽지 않는다. 폭발에만 반응한다. 내건 불꽃이나 소음이 아니었다. 표결이었다. 그리고 최종 말. 이사회실은 가득 찼다. 광택난 나무, 크롬 의자, 양복들이 마네킹처럼 테이블을 둘렀다. 나는 조용히 의도적으로 들어갔다. 좌우 보지 않고. 존재 허락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테이블 머리에 앉아 내 비용으로 농담을 웃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기대며 같은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누가 커피 여자를 불렀어? 크게 말했다. 재미있게. 어떤 이들은 웃었다. 다른 이들은 얼굴을 모르겠다는 듯 하지만 나는 반응 안 했다. 그냥 테이블 끝에 앉아 폴더를 들었다. 손가락이 내가 몇 년 쌓은 서류 가장자리를 스쳤다. 증명하려가 아니고 장을 끝내려. 올려다보며 목소리 평평하고 읽기 어렵게. 시작하죠. 침묵. 서론 없고 허락 없고 고요만. 폴더를 열고 내용을 테이블에 펼쳤다. 임상적 정밀함으로. 종이 하나하나, 성명 하나하나 조용한 폭풍이 일어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직 설명 필요 없었다. 그냥 보게 했다. 그들이 항상 앞에 있던 걸 보게. 그들이 읽을수록 방이 바뀌었다. 음악 없고 드라마틱 없고 천천히 다가오는 깨달음. 더 이상 갖지 않을 거란. 천천히 일어나 서두르지 않고 연극 필요 없이 진실만. 테이블 각 사람을 봤다. 눈 피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문서 다시 읽는 척 다른 이들은 얼어붙은 듯 그러고 분명하고 차분하고 의도적으로 말했다. 이 회사 90% 대주주로서 그의 얼굴이 바뀌는 걸 보려 멈췄다. 현직 사장을 즉시 해임하는 안건을 제안합니다. 말이 공기처럼 천둥쳤다. 헐떡임이 방을 휘감았다. 의자 삐거덕. 커피컵이 도자기와 부딪혔다. 침묵이 나머지를 삼켰다. 그는 앞으로 앉아 갑자기 주에 깊게. 장난이야. 목소리가 가장자리에서 약간 갈라졌다. 나는 미소 안 지었다. 눈 깜짝 안 했다. 그냥 그 건너편 변호사를 봤다.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고 안경을 고치고 그를 안 보며 방에 말했다. 문서가 합법적입니다. 주주 통제 확인됐어요. 그녀가 이 안건 제한 권한 있어요. 그의 턱이 긴장하고 의자 팔걸이 주위 손가락이 하얘졌다. 그는 지지를 찾으려 테이블을 둘러봤다. 아무도 안 왔다.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이 이사회는 계속했다. 안건을 승인 투표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죠. 난 당신들 표 필요 없어요. 이건 예의지, 요청 아니에요. 중앙 근처 이사,
과거 내 아이디어를 무시하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내가 누군지 방금 떠올린 듯 안건 찬성합니다. 그 후 빨랐다. 아무도 반대 안 했다. 그는 테이블에서 밀치고 일어나 목소리 더 크고 절박하게. 이럴 수 없어. 난 2년간 이 회사를 이끌었어. 이게 작동하는 방식 아니야. 마침내 그를 직접 봤다. 아니, 이게 정확히 작동하는 방식이야. 넌 내가 필요 없는 역할을 해고했어? 하지만 넌 내 걸 얻지 못했어. 그는 다시 변호사를 봤지만 침묵이 답이었다. 경비 필요 없었다. 그는 알았다. 구명주를 찾으려 둘러봤다. 아무도 그를 위해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이곳을 세웠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고개 저었다. 아니, 넌 왕좌를 물려받고 이해 안 한 왕국을 다스리려 했어. 그리고 더 부드럽게. 넌 해고야.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모든 오만한 코멘트, 모욕, 무시의 무게가 무너졌다. 업보는 노크 안 했다. 해고 서류에 서명했다. 목소리 올리지 않았다. 뽐내지 않았다. 그냥 그를 봤다. 진짜 봤다. 방 안 침묵이 안개처럼 짙어지며 넌 나를 무능하다고 했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난 내가 서 있는 기반을 세웠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 쉬지 않았다. 그 순간 가슴에 몇 년의 무게가 솟았다. 쓰라림이 아니고 명확함. 서 있는 동안 기억이 왔다. 나만 남던 긴 밤들. 빈 복도의 발소리 메아리. 아무도 요구 안 한 보고서 쥔손 아무도 같이 매기지 않은 데이터. 적절한 순간까지. 거의 그만둘 뻔한 젊은 인턴. 내가 남아 깨진 프레젠테이션 도운. 이제 물류를 이끄는. 과소평가된 조수. 공급자 계약 협상 가르친. 아무도 안 본 순간들. 지금까지 안 환호된 승리들. 마음속에 부드러운 기약이 솟았다. 전투 끝에 울리는 종료. 전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고 생존이 조용해서. 그는 또 다른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싸움 없고 작별 없고 누군가 권력을 남용할 만큼 다 떨어진 조용한 발소리. 그러자 방이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같은 건물, 같은 복도, 같은 공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전체 회의를 불렀다. 팡파르 없고 수호 양복 없고 진실만. CEO 직함 안 가질 거예요. 말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듣는 리더가 필요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짖는 사람, 머리가 돌며 이름 불렀다. 크레딧이 아니고 헌신으로 늦게 남던 사람들. 새 CEO를 임명했다. 몇 년 전 내가 멘토링한 사람. 전략적이고 충성스럽고 친절한 리더십 팀을 재구성하고 내가 사라졌다고 믿을 때 가장 크게 환호하던 이들을 제거했다. 정책을 다시 썼다. 정치가 아니고 성과 기반 승진. 모든 레벨의 피드백 루프. 조용한 일꾼들에게 목소리.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룻밤에 아니고 꾸준히. 웃음이 점심실로 돌아왔다. 아이디어가 침묵이 지배하던 구석에서 불꽃됐다. 그리고 그 주 후에 사무실 비우는 걸 봤다. 혼자. 환송 없고 판지 상자와 자신의 반성 무게. 직원들은 그의 퇴장을 환호 안 했다. 다른 걸 위해 박수쳤다. 복수가 아니고 귀환, 회복력. 소음 없이 돌아온 여자의 흰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은 항상 있던 걸 봤다. 무시된 여자가 아니고 제국의 등뼈. 하늘이 잿빛이었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폭풍이 아니고 조용한 천둥보다 더 말하는 침묵. 차에서 내려 천천히 무덤으로 걸었다. 카메라 없고 도움 없고 직함 없고 나만.
돌은 간단하고 우아했다. 그가 그랬듯. 무릎 꿇고 꽃을 조심히 놓았다. 너무 크게 하면 순간이 깨질 듯 안녕하세요, 속삭였다. 바람이 근처 나무 소리로 답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있어 압력 몇 년 후 증기처럼 모든 게 솟게 했다. 저를 믿어주셨어요. 천천히 말했다. 제가 스스로 믿지 않을 때 제가 아직 이름 짓지 못한 걸 보셨어요. 손가락으로 그의 이름 글자를 더듬었다. 소음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청렴으로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울지 않았다. 이번엔 아니. 포기하고 싶던 때 많았어요. 하지만 당신 말 떠올렸어요. 침묵 속에 짙고 폭풍 속에 솟아라. 했어요. 바람이 새졌고 순간 거의 상상했다. 그가 다시 서 있는 이사회처럼 지켜보고 안내하며 스포트라이트 필요 없이 일어나 무릎먼지를 털었다. 그러고 깊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이겼을 뿐 아니었다. 그가 알던 모든 게 됐으니까.